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죽는 날까지 사람은 배우며 산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이가 넘어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일 1시간을 헛되지 않게 책상에 앉아 공부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꾸준히 노력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를 하찮고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명백한 답답한 기분이 듭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저의 노력을 응원해줍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겪은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 생산직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아빠는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울 일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바보처럼 일했습니다.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허전해지고 낭비한 젊은 날을 후회하기도 했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번역이 완벽하길 바랍니다. 아프면 예쁜 신발도 신고 싶은데 몸이 아프면 그것도 못해. 매일 노동만 하다 보니 아쉽기도 해. 친구들이 만나며 놀고 옷 입으면 어때? 젊은 시절 맞이하며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은 아쉽지만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조금만 더 어른답게 행동하자. 내가 알아준 학교 친구가 있어? 같이 친해질 만한 친구였어. 둘 만나보는 건 어때? 공장에서 일하던 분이 알려준 남자친구가 있어? 우린 많은 면에서 닮았다고 해. 친구 사귀어 보라고 해. 처음에는 그냥 동료였지만 연락이 많아졌어. 외모나 말도 재미없어 보였지만 책을 좋아했어. 책을 빌릴까? 왜 읽어? 일하고 피로해서 자는데 책 한 줄이라도 읽으면 하루가 더 의미 있어 보여. 매일 같이 쓰는 공장 생활이 기계처럼 느껴져. 나도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 보며 부러워했어요.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각자 다른 곳에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럼 저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책을 빌려주실래요? 나중에는 돈을 지출하는 부분 중에 책 구입비가 많은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책을 빌려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시간도 많아지고 박학다식한 사람이 느껴졌어요. 그런 것을 보며 언젠간 여유가 생겼을 때 꼭 대학에 가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확인했어요. 내심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죠. 그래서 배울 점이 많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한 소말씀을 해줬어요. 돈을 벌게 되면 제일 먼저 당신을 대학에 보내주겠다고요. 대학.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했어요. 당신이 제일 행복해하는 순간이 언제일지 알아? 당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였잖아. 그때 도서관에 앉아서 웃는 모습이 내겐 행복했어. 사실 나중에 할 수 있어? 우리 돈이 많이 들거든. 아니야. 내가 당신을 꼭 대학에 보내줄 거야. 나만 믿어줘. 포기하지 말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꿈을 더 키웠어요. 사실하게 말하건대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이야기가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고 혼자 조용히 가슴 한쪽에 품었어요. 내가 꿈꾸던 것이었어요. 남편을 만나면서 그 꿈이 더 커진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은 항상 나를 지지해주면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결혼한 후에도 저희는 항상 저녁마다 함께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어요. 비록 여유로운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마음이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남편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을 따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나갔어요. 그 올 때마다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매일 지친 몸으로 오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모습이 아빠를 보는 것 같아서 예뻤어요. 그렇지만 정말 너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좀 쉬어도 돼? 라고 할 때도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런 무게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에게도 희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고 즐긴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라서 말이 안 통이죠. 그리고 그게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누가 말리나요? 나도 실은 그동안에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미루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게 이렇게까지 믿어주는 당신이 있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과일도 갖다 주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과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도 너무 좋고 그래도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럼 다행이고 우리가 부부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힘든 것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신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혼자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아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공부하고 싶다는 말은 핑계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아둬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서야 남편이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공부했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루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주면서 말했죠. 받아. 내가 그때 당신에게 약속한 거더. 이게 무슨 돈이야? 당신이 모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어? 너무 오래 걸렸지? 저축한다고 한 건데 몇 년이나 걸리더라.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은 채 통장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숫자가 제 눈에는 남편이 흘린 땀으로 보였어요. 나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이직하려고 자격증 따고 했던 거야? 내가 좋아서 한 거네. 그리고 난 당신이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내가 아버님하고 닮아서 안쓰럽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면 우리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랬어. 순간 남편이 저를 보며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어릴 적 모습이 나랑 닮았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우리 어머니도 당신처럼 내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픈데 병원에 가 있다는 게 재미있다는 말을 하니 왜 이러냐고 물었는데 본인이 어릴 때 꿈이 간호사였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아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듣기 싫어해서 입 밖에 안 내놓았대요. 우리 아버지도 처음 알았대요. 나는 어머니처럼 업적도 시항읍해 어떻게 좋은 것을 생각해봐. 당신이 하고 싶다고 했듯이 내가 대학에 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당신의 밝은 눈이 생생하게 떠오르네. 계속 봉착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등록금을 쓰거나 쓰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설령 다 쓴데도 나는 지금 이 돈이 없어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알아. 그러니 나를 믿고 기다려주듯이 나도 당신의 꿈을 이루게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 곤란한 상황이 있어. 시댁에 알리면 어머니가 서운해할 것 같아. 다들 어렵게 살면서 우리만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아 보일까 걱정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병원비를 내야 할 우선순위가 생겼어. 그렇지만 이제는 아버님의 병원비가 우선인 것 같아서 결정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도 돼. 설마 그런 건 마련 안 했을 텐데 당신에게 대학에 가라고 마음먹으려고 할까 혹시나 걱정되네요. 하지만 집안의 맏아들인 나로서는 그렇지만 시댁 가족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이유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할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나중에 그렇게 당신이 자꾸 미루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다. 애를 낳으면 애 때문에 바빠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이가 많아져서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평생 할 수 없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될 거야. 그 후에는 혼자 남아서 우리 어머니처럼 되어버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 귀에 걸면 떨어지는 것이야.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을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결국 이 모든 건 다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결정하면 된다. 그래도 내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불편하면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고 다니다 보는 게 어떤지 생각해봐와. 그러니 당신이 공개를 하면서 마음 편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결국 나와 남편은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나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책 넘기는 소리, 책에서 풍기는 냄새가 참 좋았다. 그래도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기록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다시 20살로 돌아간 것처럼 활기를 찾을 수 있었다. 물론 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한참 어린 친구들과 잊혀진 나이를 대화할 수 있었고 교수님도 얼마나 큰 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주시고 특별한 과제를 주셨다. 그 시간이 정말 좋았었다. 때때로 늦게 수업이 끝나면 남편이 데리러 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것을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하루하루가 감사로웠다. 기분이 완전 짜릿할 때였어요. 물론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때 다닐 무렵에 있었더라면 이게 얼마나 인생 한 번뿐인 기회인지 깨닫지 못한 채 낭비했을지도 몰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모습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의 눈빛이 정말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했던 점은 대학 졸업 시 아버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병원 생활이 더 길어지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엄마의 마음이 안정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와 젊은 여자가 웃으며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문까지 열려서 저를 쳐다보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누구세요? 아, 네, 그런데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세요? 아, 저가 먼저 물었는데 그래서 팬티를 입은 사람이 지인인 줄 알았구나.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는데 가족 중 한 명이 집에 왔다고 했을 때 입구에 가다가 누가 오는지 보니 모르겠지만 그분은 원래 이 집 며느리가 되는 분이셨어요. 왠지 목격당하기 싫었는지 상대방은 근육을 듬뿍 고집하고 있었고 매우 당황한 저는 입구에 서서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처음부터 두근거리는 게 자기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된 것처럼 행동했더라고요. 아버님의 뒷모습은 내숭이 넘치시어 아들의 팔등 안 팔짱 안에 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는 내내 어떻게 옷이 잘 맞아 물어봐야 되나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나타낼 때는 자버지 대신 자버님 글 사용하였습니다. 초반의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어색하여 의역을 진행하였고 중반 이후는 글의 내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아버님께서 목걸이를 좋아하시는 모습이 참 기쁘네요. 저는 방해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너무나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중 정막을 깨고 동서가 절한다는 소리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길 바랐죠. 그 순간 동서의 질문에 손에 쑥 묻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옷을 입고 나와서 나를 보시더니 다행히도 동서하고 둘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끝낼 수 있었어요. 이제 평화롭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처음 뵙게 되었군요. 병원에서 인사를 시켜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뵈었네요. 네, 오늘은 잘 알았네요. 저희 둘째 며느리가 곧 오겠는데 서로 지내고 부족한 부위는 제가 잘 챙겨볼 테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온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과 목도리를 함께 사용해 보세요. 아니, 그 외에 또 무엇이 있나요? 말리시오.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줘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그때 동서가 절 찌릿하면서 본다는 말에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죠. 아버님께서 수술도 잘 마치시고 회복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안에는 어르신이 계셔야 우리도 배우며 잘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제 아버님은 옷도 더욱 세련되게 입으시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드셔야 해요.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니까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저를 쫓아다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님이 최고로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에이,
이걸 다 읽고 봤는데 뭘 하신 건가요? 근데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며느리의 축복은 마치 정말 끝내줄 것 같아요. 어떻게 집에 이렇게도 귀여움이 2배나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 첫째는 요리 솜씨도 훌륭하고 모든 일에 능통했어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하죠.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자랑하지 않으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음식 잘하시네요. 우리 둘이 잘하던 것만 맡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좀 쉬세요. 일찍 일어나셨다면 약 조금 드시고 좀 쉬세요. 그래요. 둘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 잘 자고 계세요. 그 후 예비 동서와 저는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 보자마자 예감이 들더라고요. 투명한 말투부터 눈빛까지. 안 맞을 것 같았죠? 더 볼 필요도 없이 확신이 섰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무래도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물었어요. 공장 다녔고 대학은 안 나왔는데요. 그게 왜 그래요? 혹시 숨길 뭔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경찰입니다. 경찰 예비 동서가 자신의 직업을 밝힐 때 목소리에 여운이 있었어요. 힘이 있어서 말하고 싶었던데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건방지고 오만하게 만든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안 좋은 감정을 내비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까 음식을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하세요? 그건 갑자기 왜 물어요? 아니, 이제부터는 아버님의 식사를 어떻게 모실지 논의해봐야 할 차례인 것 같아서요. 아시다시피 아픈 사람한테 식사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이 집안의 첫째 며느리로서 그런 건 당연히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와서 참 뭐라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먼저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아버님 밥은 형님이 다 책임질 거죠? 아버님을 영 빠짐없이 챙겨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무슨 시어머니가 오신 줄 알았습니다. 본인이 집안일까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겠다는 판이라고요. 한수 더 떠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요리는 일부러도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때 뭐라도 하나 더 배우고 일하면서 몸값을 올리는 게 낫지 시간 낭비자예요. 시간 많고 한가한 사람이 해라 그거예요. 지금 무슨 소린가요? 근데 형님은 사실 시간이 많은 거죠.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저도 예비 며느리로서 버릇없는 말을 듣니까 당황했어요. 사람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선을 넘는 건 확실히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아직 예비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혼이 곧잘 되어갑니다. 몇 개월 동안 이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지낸다면 좋을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웃음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시댁 가족들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공유하거나 함께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병원에 잘 챙겨주는 것은 제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할 때에는 딱 그만큼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첫째 며느리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말하거나 하는 것은 싫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할 생각입니다. 그럼 다른 가족들을 찾아보러 가보겠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았나요? 이야기가 크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데 말씀을 조심하세요. 저는 아직 집안 정식 가족도 아니어서 말하지 못할 게 많은데 제가 악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고 약점을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박는 부분부터 시작해 전전긍긍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발버둥 치며 입을 옮기며 말했어요.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멋대로 생각해서 하는 것 보니까 서로 더 대화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생각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이라고 꼭 말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후에 가족들끼리 오해가 많이 쌓일 거야. 나 오해 만들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아, 친구 고마워. 그리고 아직 결혼 전이니까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무턱대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서한 아버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되게 찌르시기는 거 아니라 발람하다가 증거 나오면 이런 식인 거야. 내가 경찰이라서 사람 심리를 조금 알기에 형님도 본심이 드러나서 자리를 피하시는 것 같은데 불편하면 가세요. 누가 찔리겠어요. 찔리기는 아이 알았어요. 알았다면 얼른 가세요. 나랑 대화하기 싫으시다면. 갑자기 예비 동수는 범죄자까지 들이대면서 날 몰아가더군요. 아니, 결혼해서 이 집 사람인 것도 아닌데 혼자 앞서 생각하면서 나를 마치 아버님 모시기 싫은 사람 취급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리고 입꼬리를 높이 들어 제 속마음을 이미 다 아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너무 불쾌하고 참기가 막혀서 그렇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말 조심하세요. 오늘은 처음 보는 거라서 난 좋게 넘어가는데 앞으로 다시 이렇게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사람으로서 제대로 짚고 혹평해 줄게요. 그러니까 더 말하거나 하는 것은 싫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할 생각입니다. 그럼 다른 가족들을 찾아보러 가보겠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았나요? 이야기가 크게 되어버렸습니다. 요,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데 말씀을 조심하세요. 저는 아직 집안 정식 가족도 아니어서 말하지 못할 게 많은데 제가 악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고 약점을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 그날은 더 대화를 이어가다가 그냥 소리를 지를 것 같아서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뒤 시아버지가 저에게 연락하여 간절한 부탁을 하셨어요. 내게 부탁할 일이 있어. 전화했어? 네,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무슨 부탁이죠? 다음 주쯤 출제가 정식으로 집에 온다는데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너도 힘들겠지만 미안하다. 아버지, 그 부탁이 뭔가요? 준비해야 할 텐데요. 고마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음식도 내가 해줘야지. 너야말로 내 말을 들어주면 힘이 나네. 그럼 그날 잘 준비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녁에 오겠다면 맞죠? 그 날짜가 정해지면 식재료 하나씩 살 테니까요. 예비 동서처럼 보이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인간은 정성스런 음식 준비하기에 너무 예쁘고 훌륭하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시아버지를 위해서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집에 처음 오는 자리라 격식 있게 준비해야겠죠? 시아버지도 특별했을 텐데 조용히 준비하고 대접했습니다. 가족들이 편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 가득하게 준비했다는 것에 힘이 들었지만 종류와 양 모두 다양하게 준비해야 힘들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가족들이 모두 도착하자 나는 기운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예비 동생이 정해놓은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와, 일찍 왔네. 오늘 많이 준비했네요. 응, 근데 고기가 많아. 저녁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 그럼 조금씩 먹자. 아버지께서 정성껏 준비했으니 잘 준비하자고 해서 참 많이 준비했어요. 가족들이 많아서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다들 고기를 많이 먹는군요. 아, 그럼 나에게 한번 연락해 물어봐. 동생의 입이 음식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입이 삐죽대면서 고기 싫어. 회도 준비했다고 하니 그걸로 먹어. 하지만 오늘은 동생이 좋아하는 걸로 해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저를 위해 한 것도 많아. 제 입맛에 맞는 것이 없겠어요. 다음번에는 동생이 좋아하는 걸로 준비할게.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날은 걱정하지 않게 싶어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아침부터 애를 써서 만든 음식을 보고 먹을 게 없다고 말할 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동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먹으면 괜찮아요. 조금씩 맞춰가다 보면 대화도 마음도 서로 통하게 될 거예요. 동서는 그날 밤 동서보리차를 마시면서 내가 과연 참을 수 있을까 했다.
나는 일부러 더 활기차고 밝은 태도로 재단에 나갔다. 그러나 동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았다. 비구가 여관 생활에 불편해했지만 형님은 참을성 있게 견디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날 중요하게 만들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동선의 말 한마디에 비고는 얼었고 형님은 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했다. 내가 조선시대 부잣집에서 사는 식민지에 제소되어야 할 구속되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형님은 나를 강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동선이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태도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단순히 손님을 위해 혼자 행사를 하던 것으로 회상을 전환했다. 결국 나란히 일하며 형님이 먼저 와서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일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아버님의 국감도 가져온 것을 꺼내어 밥을 차려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식사 전에 한 가지만 어서 드신다면 제게 입에 넣어 드리도록 하죠. 아이고, 오늘은 손님이 오셨으니까 선물도 사고 이러다가는 과로해버리겠네요. 우리 이쁜 둘째가 나를 위해 준비해 온 것이니까 한 입 먹어보자고요. 고맙다. 그런데 아버님, 저를 계속 손님 취급하시면 서운해요. 서둘러 며느리로 받아주셔야겠죠? 오늘은 둘째의 며느리로 왔으니까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네, 그러셔야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며느리지만 보는 거지요. 오늘은 내 형님이 마실 걸 준비했다고 아침부터 장보기도 하고 다 끝냈네요. 얼마나 수고로운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얘뿐이야. 이따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될 거야. 나를 좋아하는 걸 이렇게 모두 준비해 주신 걸까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손 하나 꼰 잡고 서서 내가 만든 음식을 평가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버님이 거실에 가서 TV를 켜자 동서의 말에 따라 도와주세요. 수저와 반찬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예, 설마 그것을 저에게 하는 건가요? 순간 예비 동서가 민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와 상관없이 행동하기로 했어. 본인의 입으로 말이니까 여기 며느리로 대해달라고 하는데 아이야, 못할 게 없죠. 왜요? 금방 아버님 앞에서 도와주러 일찍 왔다고 그러고 봤더니 진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한 입 두 말 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도와주지 않을 거면 여기 이리 하면 안 돼요. 까짓 조용히 있어봐. 끼치지 말고 억정 들지 말고. 아이고, 언젠가부터 오늘까지.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신경을 쓰는 모습 때문에 그에게 돌려주고 싶었다는데 그에게는 이미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편하게 대해주길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이 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도와주기 싫어했고 자신이 이것저것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할 줄 알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화가 나셨고 최종적으로 부침가루 접시로 동서를 쳐부딪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맞을 수 없는 인과관계를 억울해하며 실수가 일어난 후에도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없이 믿음을 가졌던 모습을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 온 동서가 다가와서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좋아요. 저도 결코 지지 않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참, 무엇을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동서와 관계가 없어요. 형님은 능력이 없어서 고작해야 이런 소심한 짓이나 벌이지만 제 직업이 뭔지 잊으셨어요. 저처럼 사람이 범죄자가 되지만 제대로 된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너무 무서워 동서한테 잘못 보였다간 인생 끝이 날 거예요. 정말 잘해야겠어요. 경찰 동서가 근데 말이야. 나도 그렇게 쉽게는 당하지 않을 거다. 동서 눈에선 내가 무식하고 모르는 아줌마로 보이겠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무서운 일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식사람 앞에서 꾸짖었어요. 넌 그저 모르는 것들 산에 가면 인유가 있고 어디 몰래 돈이나 물건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하나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짓은 해도 쏙 후회할 거예요. 이제 제 자세함을 아세요? 나와 동서는 차이가 있어? 착각하고 난 어디 최신이란 한 남자 앞에서 입이 헐고 다니네. 동서가 한 말을 듣고 있었더라고요. 이봐요, 너 이 사람에게 뭘 했어? 말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아하, 형님과 농담한 거예요. 내 말은 농담이었어. 사실 좀 농담이었죠? 괜찮아요. 상종하지 않아도 돼요. 인간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순간 모두가 나를 쳐다봤어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 표정을 보고 모두가 놀란 것 같았어요. 다 들었죠? 그런데 혼자 알고 있던 것이 모두에게 드러나서 다행이에요. 미안하지만 동서가 우리 집에 시집 오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동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일은 잊어버릴게요. 동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날려버렸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처음 만난 때부터 괴롭혀서 힘들게 했어요. 저는 처녀이고 자주 와서 아버님에게 상의하지 않고서는 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제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정말 믿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이기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만난 예비 시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말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 남편과의 대화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미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그 말에 올곧음을 유지할 수 없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만날 때 한 말은 모두 녹음되어 있어. 그렇게 공정하다면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아니, 경찰서에 가서 듣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네요. 경찰들이 무서워했던 건데 이제 여기서 고를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드는 건 내가 하는 일 아니었느냐. 아버지, 진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때는 조금 버릇이 없이 형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건 인정할게요. 그러나 절대로 아버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내 실수로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 그 결정은 우리가 못한다고. 형님이 날렸지. 그 말에 예비 동서는 저에게 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왜 그 모습이 나는 끝까지 불쾌했을까요? 사람의 진심은 느낀다고 했는데 가짜로 빌고 있어서 그런지 그 마음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형님, 제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이번 일에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형님에게 이렇게 버릇없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한번 용서해 주세요. 네, 실수를 반성하고. 그런데 왜 너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니? 하나도 와닿지 않을 텐데. 너는 오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맛을 즐기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집 식구, 우리 도련님은 삶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청하는 대로 말이라도 듣겠지만 동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동서는 더 이상 날 걱정하려는 것 같아 반인처럼 천한 신분이니 비웃으며 나를 명함 한 장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동서는 어딘가에서 일하는데 그 자리가 대검찰청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조용히 살며 매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는 그를 정말 고소하게 여겼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너처럼 무식하고 인격이 없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으며 동서는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동서는 발바닥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정신을 차리며 집을 나갔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히 고백하며 정리했어요. 시동생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나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지만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어요. 요리사점 직원 목이 휜튼 가요네 새에도 창국은 포탄 없는 가요네 털고 만개제 허밀처 이 소어 사러 없는 가요 내 지리 트리 가요 더 디리 포조어나 또치야 무엇 따이
내 코수제바리즘 어농 캐짭 켤리일 소륜 밑분티 소미치 제를론 족통은 모잘 조침토. 배 차빼분묘 더 노을돌이 더 니바라를 불컬렁 두조. 한진조 저도 심진평부산 느셨을 행지리괸속 몽관 리자리 모리 꼬리붓부질 수포 부을포네요 목경포기로더 영동 또시여. 고백하고 아버지도 제 선택이 맞았다며 응원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무거운 짐도 다 털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꿈을 이루고 공부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회가 오면 꼭 잡으세요. 사람은 어디에서 무하고 어디에 있든 모두 귀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 명함은 쟤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한순간에 벗겨져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